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정부가 제2법 예고한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오늘 분석의 핵심 목표는 이 법안들을 둘러싼 논란, 법안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뜯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요?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거대한 국민적 요구가 도대체 이번 법안에서 어떻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무늬만 폐지라는 점이에요. 원래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기존 검찰청의 권한을 쪼개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런데 기존 검찰청 인력이 이름만 바뀐 공소청으로 그대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사실 간판만 바꾼 게 아니라 권한은 오히려 더 막강해졌다는 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공소청법 제4조를 보면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 게다가 사법 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 같은 내용이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검찰청법에도 없던 명시적인 권한들이 오히려 추가된 셈이죠. 게다가 공소청의 최고 책임자 직함이 공소청장이 아니라 여전히 검찰총장이에요. 아, 맞아. 그 검찰총장이란 타이틀이 유지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추미애 위원장도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름이 익숙해서 남겨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걸까요?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총장 한 명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한 몸처럼 통제하고 지휘하는 그 낡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우려죠. 총장이 여전히 조직의 목줄을 쥐고 있다면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겉으로는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수사를 전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수사 지휘권의 꼼수가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겁니다. 공소청법 자체에도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더 치명적인 건 중수청법 제45조예요. 일명 의무통보조항이죠.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무조건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박은정 의원이나 한인섭 교수 같은 전문가들이 이걸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명확해요. 법안에는 통보라고 부드럽게 적혀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이게 완벽한 보고거든요. 수사관이 검사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상하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기관을 쪼개놨다지만 구조적으로는 검사가 여전히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할 수 있는 뒷문을 활짝 열어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우려스러운 건 그 뒷문으로 통제받는 중수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어마어마한 슈퍼 권력기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검찰이 하던 부패나 경제범죄를 넘어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범죄까지 싹 다 수사할 수 있게 범위가 대폭 확대됐잖아요. 게다가 제44조 3항을 보면요. 일종의 프리패스권까지 쥐어줬습니다. 중수청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심지어 공수처한테 그 사건 우리가 할 테니 넘겨라 이렇게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이첩해야 합니다. 와, 경찰이나 공수처 위에서 사건을 우선적으로 골라갈 수 있는 거네요. 웬만한 알짜배기 사건은 다 쓸어 담는 거대 공룡이 탄생하는 건데 그 공룡을 뒤에서 공소청이 지휘한다면 이건 거대 권력화 아닙니까? 어떻게 개혁 법안이 이런 구조로 나왔을까요? 그 해답은 이 법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검찰개혁추진단 49명 중에서 18명이 검사와 수사관 출신이었어요. 18명이나요? 네, 심지어 이 법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핵심 부서 국장조차 현직 검사였습니다. 전형적인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였군요. 개혁의 대상이 직자갑 개혁안을 짜다 보니 왜 이런 검찰 권한 강화 법안이 나왔는지 그 배경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국가 수사기관의 구조를 개편하는 건 단순히 여의도의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네,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죠. 거대한 수사 권력이 어떻게 통제받고 견제되는가는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적 권리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겉보기엔 화려한 개혁안이 실제 조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어떻게 기득권을 연장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네, 오늘 분석이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개혁의 대상이 되는 조직의 내부 인사들이 주도하는 제도 개선이 본질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말 여운이 남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